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안내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4년도 전 세계를 휩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가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위협에 대한 내용들은 APT 공격에 대한 것, 그리고 랜섬웨어와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것,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APT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APT 공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조직을 공격해서 그 조직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공격들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2006년, 7년부터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는 사이버 보안 공격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는 국가적인 배후를 통해서 자금적인 지원을 받고 기술에 대한 것도 서포팅을 받으면서 아주 의도된 공격을 아주 고도의 기술로 오랫동안 펼쳐가는 것으로 APT 공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조직들은 이 APT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이신가요? 2024년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던 APT 공격의 흐름들을 제가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 조직은 우리 기업은 괜찮을까? 괜찮은 건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을 타깃으로 한 공격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제가 화면의 위와 아래에 주요 타깃이 되었던 산업군들을 아이콘화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의료 부분에 대한 것들, 생산, 제조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전력 부분까지도 같이 공격을 받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것만 공격을 받았나? 그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공격의 형태들이 뒤에 한 번 더 소개가 될 텐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노리는 공격들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마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들의 정치, 군사, 외교 부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가 혹은 조직으로부터의 공격이라고 저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특별히 반도체 산업군에 있어서의 APT 공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국가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담당자들, 기업인들에게 주요 경고문들이 다 발송된 상태예요. 조심해라. APT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기밀들을 빼내 가려고 한다. 너희가 각자 다 조심해야 돼 하는 메시지가 작년 말과 올 초에 대대적으로 있었고 올해는 아예 전 국가적으로 대대로 공표를 하고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쪽도 이런 공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이제 외교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있는 큰 군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안에서도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APT 공격이 정말 왕성하게 진행이 됐었고 또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류와 관련된 특별히 해상 물류와 관련된 곳에 그런 산업의 타깃으로 한 APT 공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이 공격이 전부냐?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아이콘화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른 산업군들도 계속해서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국과 일본과 영국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십니까? 특별한 관계도 보이지 않아 보이고 뭔가 거리도 있어 보이는 이런 건데요. 이 지역은 특별히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 공정들을 타깃으로 한 APT 공격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기간이었어요. 실제 중국 내에서 생산 공정을 돌리고 있는 각 일본이나 영국의 주요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APT 공격을 통해서 생산망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발견되었던 상반기였습니다. 이 지도는 어떤가요? 제가 실제 공격이 발생했던 국가들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산업군도 표시를 했는데요. 어떤 연결점들이 좀 보이십니까? 사실 특별한 연결점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즉, 이 지도는 전 세계 각국이 다 APT 공격에 노출되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그 각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 산업군들도 특별한 어떤 분류 체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많은 APT 공격에 노출되었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즉, 현 시점에 2024년도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현재 시점에 이 지구촌의 APT 공격은 국가, 산업군에 대한 구분 없이 마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그림은 좀 다양한 해석들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뭔가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혹은 군사적으로도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 분쟁 국가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국가들이 다 이번 공격에 포함되는 것처럼 네, 전방위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와 나와 맞지 않는 상대국에 대한 APT 공격을 다양한 산업군에 진행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국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입니다. 어떤가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산업군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저 산업군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고 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공격, 각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의도를 가진 공격들은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T 공격이 과거에 한때 잠깐 등장했던 사이버 위협 분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가도 바로 이 APT 공격이 지금 이 순간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공격을 받아내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APT 공격에 있어서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많이 사용됐던 것이 APT 공격의 처음과 중간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시대를 지난 현 시점의 APT 공격에는 악성 코드보다는 실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LOL 빈즈라고 하는 Living of the Land 바이너리라고 하는 OS가 설치될 때부터 제공되고 있는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공격자들도 자신들의 공격에 악용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워쉘을 이용한 공격, PSEXEC를 통한 공격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파워쉘이나 PSEXEC는 조직과 기업 내에서 원거리에 있는 원격 서버를 컨트롤할 때 또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자동화시켜서 돌릴 때 이 파일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업무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격자도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했는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행했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런 도구를 가지고 APT 공격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APT 공격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었던 주요 실행 파일들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당장 저기 있는 파일들을 실행할 수 없게끔 차단해야 되겠어. 혹은 OS에서 삭제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OS가 제공하고 있는 이 정상적인 도구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바로 지금 우리도 우리 업무에 이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조직이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한 걸음 더 가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누군가 쓴 것 같아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APT 공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파일 이름들까지도 다 알려드리는 것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 이런 공격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APT 공격 그룹들이 현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고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셨으니까 그 다음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요? 그럼 우리 조직에선, 우리 기업 내에서는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이걸로 어떻게 보안 체계에 적용할까 하는 액션을 수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좋은 힌트를 받으셨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액션을 결정하시면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출 수는 없어요. 공격자들이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게 된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조직 내에서 논의를 통해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의사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타깃 랜섬웨어에 대한 것과 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탑 7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이 공격은 랜섬웨어 공격인지 혹은 정보 유출 사고인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게 될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상당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던져주세요. 저게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저게 정보 유출 사고라고? 어떤 것이 맞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체인지 헬스케어라고 하는 미국 내 아주 큰 헬스케어 그룹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원래 모 기업의 보안 체계가 워낙 탄탄해서 모 기업에 대한 공격은 자행하지 못했고 자회사, 보안이 취약한 자회사를 통해서 모 기업으로 공격을 펼쳐갔던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와 실제 이 공격을 했던 블랙햇 랜섬웨어의 공식 홈페이지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피해 내용들은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피해라고 되어 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그룹은 랜섬웨어 그룹이고 그 랜섬웨어 그룹은 타깃형 랜섬웨어 그룹이라서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훔쳐내온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러니 우리랑 협상해야 될 거야 하고 이중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 협박을 하고 있던 공식 홈페이지는 글로벌 수사기관들의 연합을 통해서 압류가 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서 네, 사이즈도 되어 있다고 옆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끔 해버렸어요. 아주 나이스한 조치를 했는데 이 랜섬웨어 그룹은 이곳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다른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랜섬웨어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훔쳐내온 정보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행보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랜섬웨어에 의한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이걸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사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예요. 개인의 건강 관련된 정보가 제3자를 통해서 코드가 유출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웹서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검색만 하면 정보가 튀어나오는 형태의 데이터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격을 감행했던 공격 그룹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정보 유출 사고의 한 예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정보 유출 사고죠. 네, 크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례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정보 유출 사고예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격을 감행한 그룹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다양한 영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내부에는 연구까지도 지금 멈춰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정말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탑7 뽑아낸 것은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부터 나열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랜섬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 누군지를 모르지만 어떤 공격 그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들로부터 받았던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랜섬웨어 그룹에 의한 피해네요. 블랙스투라고 하는 타깃형 랜섬웨어 그룹에 의해서 다시 파일이 암호화됐나요? 아니면 정보 유출이 일어났나요? 제가 뭐라고 보여드리고 있죠? 네,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았다. 파일의 암호화는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개인 정보는 유출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최근의 공격 동향과는 정말 잘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즉, 타깃형 랜섬웨어 그룹, 조직 내에 들어가서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주요 기밀들을 빼낸 다음에 빼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웹에 공개하겠어 하는 이중의 협박을 가하는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파일의 암호화는 실패했대요. 성공한 건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 이건 성공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 블랙스트 랜섬웨어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훔쳐내온 데이터에 대한 소개 및 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인가요? 정보 유출 사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명백하게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명백하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는 공격들이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의 공격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던 게 올 상반기에 펼쳐졌던 정보 유출 사고, 타깃 랜섬웨어 그룹에 의한 피해들의 유형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보 유출 사고의 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어떤 그룹이 공격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정보를 빼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뭔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의 접근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어딘가 이것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랜섬웨어예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타깃형 랜섬웨어 그룹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크게 피해를 일으켜왔던 락빗 3.0 랜섬웨어 그룹에 의한 피해인데요. 여기도 랜섬웨어에 의해서 정상적인 은행과 연구 업무가 다 멈췄다라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접근이 확인되었었다라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내용들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나 봐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타깃 랜섬웨어, 즉 락빗 3.0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이 헬스케어 그룹에서 빼낸 데이터를 가지고 흥정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깃 랜섬웨어 그룹에 의한 피해 혹은 정보 유출 사고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네요. 자, 금융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빼내는 악성 코드 유형 중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반드시 금융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각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빼내려고 하는 사이버 공격의 흐름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메일을 한 사용자, 한 개인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이메일에는 PDF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PDF를 열어보면 PDF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했을 때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고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사용자 시스템 내에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공격자에게 보내는 정보를 수집, 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 공격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침해 공격, 데이터 유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과 조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개인의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를 노리는 악성 코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간단하죠. 사용자들이 익숙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넣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빼내는 공격. 이 흐름이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악성 코드의 전파, 실행,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타깃형 랜섬웨어 그룹에 대해서는 글로벌에 있는 수사기관들의 공조를 통해서 다양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가장 왕성하게 움직였던 락빗 또한 올 초부터 주요 서버들이 압류당하고 그것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일들을 계속,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겪어왔는데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이런 검거가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보통 공격 그룹들은 위축되게 됩니다만 락빗 그룹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RU 페이지를 통해서 훔쳐왔던 정보들을 게시하고 거래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기관들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은 거죠. 락빗으로부터 압수한 서버를 활용해서 이 서버를 선의로 정상적인 목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각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내용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검거하려고 하는 락빗 3.0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니 우리에게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얼른 아는 사람들을 신고를 하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자를 압박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춤할 만도 한데 락빗 3.0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각 수사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더 과감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들을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지금 글로벌 수사 그룹들과 계속 대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Dmitry Horoshev, a Russian 미국 national, is charged in a FBI는 26-count 실제 이 indictment with 락빗 committing and 랜섬웨어 conspiring to 그룹의 commit.
lockbit attacks. 가장 핵심이 되는 Khorshchev was the 뭐 creator, 창시자라는 developer, 표현을 and 쓰기도 하고 administrator 개발자라는 of 표현을 the 쓰기도 Lockbit 하는 ransomware 사람을 group. 검거하겠다라고 리워드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정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사이버형에서 범죄를 잡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의 행보들 제가 해마다 끊어서 2022, 2023, 2024 끊어서 한번 추이를 그려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주춤해지고 있나요? 검거 이후에 최근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3년간의 그래프를 쭉 이어서 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떨어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잠깐 주춤했을 수 있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산업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공격들의 유형들을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유형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어떤 걸 설명드렸죠? 그렇습니다.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정보 유출에 대한 것, 랜섬웨어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쯤 한번 머리를 리프레시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과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여러분들 같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둘 사이에 어떤 거가 다른 부분이죠? 쉽게 찾으실 수 있나요? 제가 5초만 드릴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이거 찾았어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돼요. 뭐, 어디가 다르죠? 다른 걸 찾아내신 분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같은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였거든요. 정답을 처음 알려드린 건데 다른 거는 딱 하나. 뭐가 다르죠? 네. 1번과 2번. 숫자가 달라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왜 갑자기 우스운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정보 유출 사고와 랜섬웨어는 저는 구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둘은 같은 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랜섬웨어를 보실 때에도 정보 유출 사고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 정보 유출 사고를 보실 때에도 정보 유출 사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사고든 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들은 정보 유출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핵티비스트들의 움직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대두된 핵티비스트 공격 그룹들의 양상입니다. 과거의 핵티비스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들만 온라인상에 표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공격에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뜻이 다른 상대 국가의 주요 홈페이지들을 디도스 공격하거나 디페이스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갑자기 우리 조직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고 있지? 디도스 공격이 막 들어오고 있지? 홈페이지가 왜 바뀌었지?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티비스트 공격 그룹이 최근에 받은 미션을 가지고 그냥 수행했을 뿐이에요. 즉 이런 일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일이 있다고 배웠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각 개인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주요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인포 스틸러라고 하는 악성 코드의 움직임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업과 조직보다는 개인을 타겟으로 한 공격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크랙 툴 안에 멀티 악성 코드를 넣어서 배포하는 공격자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보 하나만 빼내겠다 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양상들은 한 번 동작을 할 때 5개에서 6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공격자의 입맛에 맞게 공격에 악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확인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실 것을 간곡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모트 액세스 트로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리모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RAT 도구에 대한 것인데, RAT 도구는 공격자가 원격에서 특정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시스템들을 조작하려고 할 때 설치하는 주요 악성 코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 RAT에 대한 확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러한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공격을 통해서 기업과 조직으로까지의 공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들이 정말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음.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들 잘 알고 계시고 패치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강조드리진 않겠어요. 잘, 빠르게 조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시점에 대한 것만 가볍게 한번 짚어볼게요. APT 공격 구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무조건 국가 기반이라고 설명드렸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뒤에서 배후에서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APT 공격이 변조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 의도들을 다 녹여내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APT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핵티비스트 그룹들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내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의 테러리즘까지도 올라와 있는 게 현실이고요. 뭐 돈에 대한 것을 노린다는 것 해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돈 이외에 다른 것 어쩌면 최근에는 좀 더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기 위한 해킹을 더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즉 전통적인 형태의 핵티비스트의 모습에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그룹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만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돈을 내놔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인데 이제는 더블 혹은 트리플 익스토션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빼내고 빼낸 정보를 가지고 다시 흥정을 하는 형태의 이중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흥정이 잘 안 될 때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서 빨리 협상에 임하게끔 하는 3중 공격까지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랜섬웨어의 공격 흐름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우상향 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전에는 랜섬웨어가 거의 악성 코드 가지고 다 해결을 했었어요. 뭐 파일도 암호화하고 훔쳐가고 했었는데 요즘 랜섬웨어는 거의 APT 공격과 비슷하게 공격자가 직접 개입을 한다는 사실 제가 특별히 3번으로 해서 넣어드렸어요. 요즘 타겟팅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에는 공격자가 거의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용자들의 유형들, 활동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전체적인 얘기들을 다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들은 뭐죠? 모든 사고들이 다 뭐로 추진된다? 네, 데이터 유출,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랜섬웨어였고 조직에 대한 침해였고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기업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보 유출은 알겠어요. 개인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이버 공격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들부터 보안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준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업과 조직 내에서는 혹시 다루고 있는 장비들, 소프트웨어들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 너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레거시 장비들은 워낙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수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취약한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최신 장비로 갈아탈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자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조직과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 조직 내에서 같이 해주시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과 조직 내에 우리 직원들, 사원들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아지고 기기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통 사이버에서는 공격 표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공격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에 바로 그곳으로 새로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같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 아주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지금 요약을 좀 해보면 주요 사건 사고로 APT 공격을 비롯해서 정보 유출 사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사고, 그다음에 핵티비스트의 움직임에 대한 것도 설명을 같이 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개인 타깃의 공격에 대한 것들도 같이 설명드렸어요. 임포스틸러도 있었고요. RAT를 통한 공격자의 직접 개입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고, 크랙 툴로 위장한 하나의 악성 코드가 아닌 5개, 6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는 멀티 악성 코드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공격 흐름에 대한 시사점들을 랜섬웨어에서부터 핵티비스트 그룹까지도 또 한번 다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요소마다 우리 기업과 조직에서 다들 잘 대비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 이 중에 우리 조직에서 아직 이 부분은 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싶으신 부분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하시고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 이것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적인 가이드가 좀 필요하시거나 조언들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편하게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연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공해드리고 같은 입장으로 고민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격 그룹들, 공격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멀티팩터 인증입니다. 투팩터 인증도 되고 다중팩터 인증도 되는데요. 이건 하나의 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를 공격하고 인프라를 공격했던 해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보안 체계입니다. 즉 쉽게 뚫지 못하는 체계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도입해서 빠르게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심에 있어서 멀티팩터 인증을 아직 쓰고 계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보신 지금이 끝나자마자 바로 멀티팩터 인증들을 활용해서 나의 보안 체계를 좀 강화해 가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특별히 기업과 조직에서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많은 공격 표면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 어렵고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직, 우리 기업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리고 도입되어 있는 신규 장비들에 대한 이 표면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접근이 되고 있고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관리를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연구 영역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것들이 발견될 때에는 빠른 조치들을 통해서 조직과 기업 내의 보안들이 강화되기를 그 보안 체계를 잘 유지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기업과 조직의 보안을 담당하시는 전담 부서 책임자들의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부서가 아니야. 아니요. 나부터도. 내가 다루는 이 장비에 대한 것들을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규정을 잘 준수하시면서 보안 사항들을 지켜나가시면 우리 기업과 조직의 보안들이 아주 탄탄해질 것이고 그 체계에 의해서 전담 조직의 모니터링이 함께 한다면 정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APT 공격 그룹의 모양들도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조치해 가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반기 보안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익히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모르셨던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반기 우리 조직의 보안 체계들을 설계해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